자, 이제 다음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요, 10살 때 온 가족이 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모나 생활 방식 등을 놀리는 인종차별이 이어졌고, 이러한 환경 탓에 어릴 때부터 우울감이 있어 중학교 때는 상담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진로와 행복을 찾아 한국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때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 김지수입니다. 예, 21살. 부모님이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게 된 건 뭐 부모님의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교육이에요? 뭐가 우선됐던 거예요? 아빠가 네.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셔서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간 게 제일 커요. 아까 사연을 좀 보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급식이 안 나와요, 캐나다는. 네. 그래서 매주 이제 도시락을 항상 싸가는데 엄마는 한국 음식 싸가면은 또 이제 차이 나니까 다른 아이들이랑 일부러 서양 음식 싸준다고 샐러드를 싸주셨는데 네. 그게 또 샐러드 만드는 방식이 외국 엄마들이랑 달랐어요, 좀. 소스 이런 게 달랐나 네, 보다. 뭐 네. 소스나 뭐 재료도 막 엄청 많이 넣고 네. 네, 막 그렇게 싸주셨는데 애들이 냄새가 생소했나 봐요. 약간 이상했나 봐요, 냄새가. 그래가지고 막 한 명이 이제 어디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저쪽에서 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반 전체가 막 다 이상한 냄새 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숨기고 안 어머, 먹었어요. 먹지도 못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됐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이들은 인종차별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종차별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드는 거야, 학교 생활이, 그죠?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다가 선생님도 선생님. 또 뭐라 그러셨다? 그거는 이제 아침에 담임 선생님이 어제 학부모 면담은 다 뭐 진행 잘 됐고 좀 좋았는데 네. 한 가지 조금 불편했던 거는 뭐 지순의 엄마가 조금 영어를 잘 못해서 그것만 조금 힘들었고 뭐 나머지는 좋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일세. 학생들 앞에서 그래. 네, 그래서 그때 막 다른 애들하고 저랑 너무 다른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상처를 혼자 많이 받았겠네. 동떨어진 것 같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이고. 어머니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대화를 좀 해봤어요? 얘기했었죠. 얘기도 했었고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그냥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울었어가지고 그때는 네. 엄마가 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냥 막 뻗팅기고 막 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간 학교 안 가고 울고 막 그랬을 때는 엄마가 너 좀 우울한 것 같다. 너 문제 있다. 너 마음에 병이 있나 보다. 병원 가자. 이런 얘기는 엄마가 안 했었어요? 엄마가 그때 처음에는 그냥 뭐 달래주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계속 네. 안 가니까 이렇게 가족 주치의분한테 데려갔었어요. 저희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주치의분도 좀 우울증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상담도 받았었어요. 사실 모든 그 부모들은 그렇게 뭐 캐나다로 미국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거나 보내는 이유는 결국 자녀가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 많은 걸 희생하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좋은 대학을 마치고 좋은 직장 가야 돼 뭐 이런 부담감 같은 거 있었어요? 그게 제일 컸어요. 어. 부모님이 많이 포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보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한국으로 가면은 나 막 그럼 부모님이 그럼 난 왜 여기 온 거지 이런 그렇지. 생각 드실 것 같아서 네 그게 제일 컸어요. 근데 보니까 고등학교에 네. 가서는 뭐 아이들하고 노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길을 선택했다. 사연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좀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었던 거나 뭐 놀림 받았던 거나 한 게 네.
트라우마처럼 좀 남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거나 학교 생활 뭐 재밌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맨날 혼자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집 오고 이렇게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혼자서 막 공부에 파묻혀 있었으면 대학 소위 얘기해서 잘 갔겠네. 대학 잘 원하는 대로 갔었는데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다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왜 대학은 그만뒀어요? 그때 대학교를 제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랑 정말 똑같은 거예요, 생활이. 어. 맨날 그냥 학교 갔다가 집 왔다가 이것만 반복하고 거기다 공부량은 진짜 많은 학과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좀 번아웃처럼 어느 날 막 글이 안 읽히는 거예요. 예.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진짜 계속 좀 지속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온 것 같고 어렸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부모님 원망할 때도 있었어요. 왜 나를 여길 데려왔을까? 그냥 좀 한국에서 자라도 뭐 나는 공부 괜찮게 했을 것 그렇지. 같은데 왜 왔지? 막 이러면서 글쎄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되면 네. 그 굉장히 그 친구들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우울감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죠. 사실 네. 그 유학생 중에서 방학 때 되면 정신과 찾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가장 인간이 받는 마음의 상처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소외와 거부잖아요. 이것만큼 씻길 수 없는 상처가 없거든요. 유학 생활이라는 것이 예. 국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소외와 거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구조니까 이런 마음의 상처도 쉽게 생길 수 있고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 소아들 같은 경우는 얘는 유치원생인데 왜 이렇게 사춘기가 벌써 와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5살, 6살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보고된 사례들에 따르면 3살, 4살 소아에게서도 우울증은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도 못 해봤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네요. 네.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 내면적인 문제에서 많이 와요. 예. 그런데 이 소아 청소년 우울증은 사실 환경에서 네. 아, 그렇지. 환경에서. 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짧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너무 쉽게 야 부모가 이렇게 좋은 환경 제공해주고 해주는 밥 먹고 용돈 주고 네가 뭐 힘든 게 네. 있냐라고 그렇지. 하는데 아이들의 그 심적 고통은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귀 기울여 잘 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너무나 적절하게 상담도 받게 해주시고 참 잘 대응하셨네요.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이제 뭐 기러기 아빠 오래 했었고 네. 아이들이 지금도 캐나다에 있고 어. 졸업하고 왔고 그러니까 뭐 제 얘기 같아가지고 비슷한 입장에서 옆집 아저씨 얘기라고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데려다 주고 좀 살다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갔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엄마 한 바퀴만 더 돌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걔들도 가기 싫은 거야. 좀 이해가 되는데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래도 그 몇 번의 사춘기 같은 과정을 잘 넘기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다른 게 보답이 아니다.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게 보답이다라는 말을 옆집 아저씨가 해주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는 혼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혼자 와 있어요? 네. 아, 그럼 한국에서는 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뭐 어떤 네, 거 하고 있어요? 대학교 새로운 학과 들어갔어요. 아, 무슨 학과 다녀요? 관광학과로 들어갔어요. 관광학과로.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에 와서 좀 외롭긴 했어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죄책감이 많이 있었어요. 눈치가 많이 보이고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 눈치 보이고 이제 제 생활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좀 학교 가서 친구도 사귀고 네 학교 생활도 좀 하고 네. 그래.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힘들 때는 먹구름에 가려서 그 힘을 내가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는 사람이 공감하고 잘 들어주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있는 힘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것도 꼭 하시길. 그래서 즐거운 대학생활이 되시길. 그래서 20대의 청춘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우울증을 겪은 지수 씨 얘기 같이 들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우울증을 겪은 분이 계세요. 오늘 앞에 사례자분들 얘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데요. 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때 모든 선생님과 저희 부모님도 쟤는 사춘기를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겪고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돈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싸웠다 이러고 잘 주무시는데 저는 아침까지 못 자고 아이들의 또 상처가 있는 우는 거죠. 불안해서요. 예, 저러다 이혼하면 어떡하지? 어. 돈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항상 저렇게 싸움이 날까? 예, 엄마 아빠는 왜 매일 싸울까? 예.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막 무기력하고 우울해서 계속 엎드려 자고 그럼 또 맞고 또 혼나고. 예. 아이고. 그래서 저 또한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사춘기를 유별나게 겪을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길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의 시기가. 예, 어떤 치유 없이 네. 그냥 참으면서 이제 또 서울로 대학 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지방 유학생의 가난과의 싸움이었어요. 네. 그래서 옥탑방에 살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혼자 보내다가 정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또 담도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제는 나의 이 마음의 힘든 마음을 좀 끝내고 싶다. 네. 그래서 나도 아빠를 좀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차라리 이 방에 계속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겠지. 이런 생각도 하고. 어느 날 제가 깨어났을 때, 책 한 권을 제가 손에 잡게 됐어요. 네. 그 네. 책에 나온 문장이 뭐였냐면, 니체가 한 말이었어요. 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눈을 떴네?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이런 물음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그 한 문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네온사인처럼 반짝이는 글씨로 네. 저에겐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또 이런 말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 고통이 의미 없게 되는 일이다. 그러면 고통을 의미 있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게 다 꿰어지네요. 네. 이게 글씨 하나하나가. 그래서 무조건 책을 읽었어요. 이 안에 답이 있겠지. 이 안에 답이 있겠지. 근데 그 속에서 자기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 사람들, 죽음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희망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죽고 싶고 힘들고 우울한 사람들이 방 안에서 혼자 이불 쓰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찾아보잖아요. 그걸 찾으면서도 저는 그 영상 속에서 강의 속에서 방송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희망의 멘토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박선미 원장님은 그냥 너무 사근사근 하시잖아요. 그거 타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울증을 어떻게 앓으셨을까, 우울증이 있으셨을까 싶지만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5살 때 박상민은 지금 5살을 살려내고 15살 때 사춘기의 박상민은 지금 또 15살과 맞닿아서 살려내고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 분도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어요. 우리